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에,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2월 28일입니다. 밖에는 날씨가 거의 봄 같습니다. 하긴 3월 1일부터 봄이니까 봄 맞겠죠? 너무 따뜻합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2100년에 5도 상승이었는데 2080년으로 빨라졌답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따뜻하니까 너무 좋긴 하네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군데 다치게 돼 있거든요. 다치다 보면은 그 재생이 원래 잘 일어나면 되는데 재생이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치료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 프롤로 주사, 인대 재생하는 그런 주사가 나오게 됐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뭐 늘 하듯이 저에 대해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롤로 주사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프롤로라는 게 이제 증식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요거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손상된 인대나 힘줄, 심지어 연골에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켜서 재생을 촉진시키는 치료이죠. 왜 조직이 손상되면 염증은 한 열흘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30일까지 이제 재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00일까지 조금 더 튼튼해지게 되죠. 요거가 이제 처음에 염증이 나타나는 걸 나타나 주거든요. 녹색이. 이렇게 여기까지 염증이 나타나요. 염증이 나타나다가 이 염증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거기에 있는 손상된 조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난 다음에 이거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슬슬 여기 여러 가지 써져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슬슬 이제 여기서 그 뭐 여러 가지 재생인자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영어로 이게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뭐 혈관도 만들고 뭐 섬유도 만들고 막 이거저거 하는 겁니다. 그게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요선을 보시면 300일, 약 1년 정도, 300일 정도, 1년 정도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이제 마지막 그 큰 거는 여기서 다 하고 마지막 아주 조금만 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게 불충분한 게 회복된 인대는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 성장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인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염증 시기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위적으로 염증을 더 세게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이럴 때. 만성적으로 손상돼 가지고 조금만 돼도 막 염증을 조금씩 일으키기는 하는데 회복될 정도의 염증은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세게 일으킨다면 만약에 염증이 너무 세면은 한마디로 뭐 다 녹아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인대가. 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염증이라면 인대를 재생시키게 되죠.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인자. 이 성장인자를 분비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증식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인자를 많이 나오게 하는 모든 치료를 증식치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리를 보면. 그러면 증식치료라는 게 결국 뭐냐. 모든 재생주사를 증식치료라고 부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중에서 포도당을 넣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를 프롤로 주사라고 부르고 그 외의 재생주사, 그 외의 프롤로 주사들은 전부 각각 이름을 붙여요. 뭐 PDRM, PRP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치료도 증식치료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증식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성장인자를 만들어서 재생시키는 주사가 증식치료다. 그래서 증식치료는
크게 말하면 모든 재생 주사가 다 포를로 주사고 협의, 그러니까 조그맣게만 말하면 포도당 주사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막 섞여 있죠, 이 용어가.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포도당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포도당이 좋은 게 뭐 알레르기가 없겠죠. 우리가 맨날 먹는 게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포도당에 알레르기 있으시면 탄수화물이 흡수 안 될 테니까 살기 수가 없겠죠, 사람이. 그리고 또 약물의 양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뭐 포도당 주사 각 아픈 데마다 뭐 1cc, 많이 줘봐야 10cc. 얼마나 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값도 싸고 여러 가지가 좋죠. 그리고 이게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올라가냐? 아닙니다. 써봐야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혈당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 봐야 또 금방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도 포도당 주사를 맞을 때 혈당치 올라가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게 단점 보이시죠? 단점은 주사 후 좀 통증이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염증을 세게 일으키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염증을 일으켰는데 성장인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장인자가 이상하게 고령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부족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인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의 그 줄기세포에서 뭐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숫자가 적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젊은 연령의 스포츠 손상에 사용하는 편이에요. 고령에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성장인자가 좀 부족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하지만 여기 보면 주사 후에 부종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뭐 냉찜질을 일부 해줘도 되죠. 근데 되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부종과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너무 막 다쳐가지고 퉁퉁 부어 있는데 거기다가 포도당 주사를 처음부터 놔주게 되면 오히려 더 부종이 심해지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죠. 그렇게 하고 일주일 후부터 이제 프롤 주사를 시작하죠. 너무 막 심한 경우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하냐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5회 정도 합니다. 2주 간격으로 해도 돼요. 아까 그거로 보면 열흘이잖아요, 열흘. 염증기가.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그림 여기 보시면 7일 열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7일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염증이 많이 일어난 건 이미 뭐 7일까지 다 끝나니까 뭐 7일에 한 번 맞으면 되겠습니다. 뭐 열흘에 한 번 맞으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7일치, 그러니까 7일 간격으로 하면. 그래서 보통 7일 간격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 3주 간격으로 하셔도 되겠죠. 4주 간격? 4주 간격도 가능은 할 텐데 그건 너무 뭐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먹는 약으로 소염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먹는 약 소염제 정도 가지고서 이 조직에다 놔준 포도당이 일으킨 염증을 100%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염제를 소량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소염제를 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타이레놀 등 진통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진통소염제라고 하죠. 우리가 진통소염제. 그러니까 진통제가 있고 진통소염제가 있는 거예요. 타이레놀은 진통작용은 있는데 소염작용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진통작용이 있고 소염작용이 있죠. 그게 물론 아스피린을 얼마나 양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건 뭐 너무 자세한 내용이니까 아실 필요 없겠고요. 네. 그런 게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재생주사로 이제 PDRN 주사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뭐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속칭 연어 주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원래 피부 상처 치료에 사용하던 거죠.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원래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피부에다 맞는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사 후 통증도 적죠. 근데 이게 주사 후에 통증도 적고 그다음에 성장인자가 포도당 주사보다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저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요. 조금 나이가 조금 먹으면 그 나이가 얼마나 먹어야 되나 정답은 없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50살이 돼도 성장인자 많이 있는 분 있고 60살이 돼도 많이 있는 분 있고 물론 뭐 70세는 아니겠죠. 70세는 아닐 것 같고요. 뭐 40, 50대에서 인제 끊기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한테 많이 사용해요. "아 그럼 20 대는 사용하면 안 되냐?" 아 사용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거 좀 좋은 게 스테로이드 사용이 금기인 분들에게 사용이 가능하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은 분들한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통증 클리닉에 오는 분들을 보면 이 스테로이드를 맞는 분들이 많아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뭐 이렇게 몸에 나쁜 건 아니고 그 적당한 양을 쓰면은 괜찮은데 인제 그래도 인제 반복적으로 많이 맞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프면 맞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인제 스테로이드 계속 쓰지 않고 보통 이 PDRN 주사를 놔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통증은 없애죠. 요거는 PDRN 주사는 1 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놔 드려요.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진통소염제를 복용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인제 그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호재생 주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플라센텍스라고 네. 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드름 흉터 치료 이런 데 사용해 주름 개선에도 사용하던 건데 이거를 인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PDRN 주사는 특이하게도 요거 특이하게 요 무슨 어쩌고 저쩌고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게 작용을 해 가지고 염증 물질을 가라앉혀 드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아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이거 성장인자 분비 촉진을 되게 잘 시켜요. 그 또 한 가지 혈관을 막 생성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뭐 그 유전자를 손상된 유전자를 갖다가 얘가 뭐 좀 손상된 유전자 안에 그 끼어 들어가서 그거를 PDRN이 좀 재생시켜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진짜 이런지는 좀 예?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의 좀 효과가 좀 좋은 거 더 좋은 건 맞고요. 부드럽죠. 그리고 더 그 포도당 주사보다. 뭐 젊으신 분들은 이거 맞으나 뭐 그거 포도당 맞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은 손상이 좀 넓고 광범위한 경우에 포도당을 맞으면 여러 군데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젊은 분들은 포도당을 선호하고 좀 연세 있으시면 이 연어 주사를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젊어도 이걸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네. 요게 있겠고 그다음은 인제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건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드셔 보셨겠지만 예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뭐 20cc 정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요게 뭐냐면 그 원심 분리를 하는 거예요. 원심 분리라면 무거운 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 빨간 거 요거는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적혈구가 돼 가지고 가라앉고 맨 위에는 혈장이 뭐냐면 물만 들어간 거. 물만 딱 뜨죠. 그다음에 중간에 여기에 뭐가 동동 뜨는데 여기가 혈소판이 여기 뜬대요. 혈소판. 혈소판은 뭐냐면은 원래 그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응고를 시키기 위한 물질이에요. 고런 게 있는데 혈소판. 피에 피혈 작은 소 판판. 피에 있는 작은 판때기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조각이죠. 고게 동동 떠는데 여기 안에 마침 예? 이렇게 딱 빼 가지고 여기 안에 마침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걸 이렇게 주사기로 빼 가지고 여기 무릎 보이시죠? 무릎 여기다 놓어 놓으면은 인제 주변에 연골이 재생된다는 거죠. 이 연골이 재생이 되는데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골이 인제 유리연골이라는 게 있고 그 그냥 일반 섬유연골이 있거든요. 유리연골을 초자연골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주사 가지고 유리연골이 재생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연골에도요. 연골 성분 말고 주변에 그 섬유 성분들이 있거든요, 섬유 성분. 그러니까는 섬유 성분들이 재생이 되죠. 그러니까는 연골 전체를 의 일부의 뼈대를 재생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증례를 말씀드리면요.
25세 남자분입니다. 축구를 아주 좋아하시죠. 발목이 아프셔서 오셨어요. 예. 발목이 아파가지고 막 쩔뚝쩔뚝 대세요. 축구를 너무 자주 합니다. 좀 아프면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주 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 프롤로 주사, 포도당 주사죠. 그거를 전거비인데 전거비인데는 어디 있는 거냐면 발목의 외측에 있는 거죠. 우리 맨날 다치는 데가 발목 외측이거든요. 거기에 전거비인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제가 주사 치료를 해드려요. 포도당 주사를. 놀랍게도 25세 남자들은요, 한 번 맞고 나면 통증이 거의 감소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뒤에 프롤로 주사 한 번 더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프시면 오시라고 그러는 거죠. 이 25세 남자들은 성장인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낫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전층 파열되면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 끊어진 분들. 근데 물론 뭐 수술하기 어렵고 수술이 싫으신 분은 진짜 그 통기부스를 잘하고서 거기다가 프롤루사를 맞는 분도 있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니긴 합니다. 이제 내 세상에 좀 유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증례 2번은 이거 65세 여자분인데 양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신 분이에요. 최근 들어 제가 본 분인데요. 뭐 PDRN 주사 각각 3번 맞으셨죠. 양쪽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너무 잘 맞다고 친구분들도 막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염증이 아주 엄청나게 심하신 건 아니고요. 그 염증이 원래부터 이렇게 되게 많았던 분은 아니에요. 약간 있던 분이죠. 근데 통증은 꽤 있던 분입니다. 걷기 불편했으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거의 사라졌는데 희한하게도 초음파상에는요. 염증이 아직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약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정도 되신 분들은 염증이 조금 있어도 그냥 이 아픈 거 약간 참으면서 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0대가 돼도 마찬가지죠. 염증이 조금 있어도 사실 그렇게 아파하진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증례 3번은 요거는 48세 남자인데요. 팔꿈치 통증은 오셨죠. 왜냐?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여러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으나 효과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뭐 앞에 말씀드린 프롤로 주사, 그다음에 뭐 PDRN 주사, 기타 콜라겐 주사 다 맞아본 거예요.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 PRP 주사 여기 한다는데 한번 놔주셔. 그래가지고 제가 딱 PRP 주사 아까 그 피 빼가지고 넣는 거 그거를 2번 놔드렸죠. 그랬더니만 통증이 거의 사라지셔가지고 안 오셨어요. 수년간.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번 더 맞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맞았죠. 근데 이번에는 옛날처럼 아픈 건 아니고요. 살짝 뻐근한 정도가 돼서 더 찢어지기 전에 맞겠다. 그래가지고 맞고 가신 거예요. PRP 주사가 이게 맞고 나면 약간 통증이 있거든요. 주사 통증이. 그런데 이분은 뭐 주사 통증도 한 2, 3일이면 가라앉고 이상하게 이거에 맞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왜 이분한테는 이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걸 정말 생체를 갖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4번째 경우죠. 80세 여자분이에요. 우측 어깨 통증이죠. 당뇨가 엄청 심하십니다. 뭐 다른 주사 맞을 게 없어요. 스테로이드 어떻게 맞겠습니까? 포도당 주사 효과 없죠. 그러면 연골 주사라고 있는데 이 무지하게 아픈 어깨를 80세 여자분의 다 망가진 연골을 가지고 있는 어깨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놓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PDRN 주사. 그래서 PDRN 주사 3번 맞았는데요. 안에 이제 뭐 연골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뭐 인공관절 하셔야 되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통증이 좀 견딜만하게 되시는 견딜만하게. 안 아픈 건 아니고 견딜만. 왜냐 80세 정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분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활동적인 분도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염증만 조금 줄어들면 살만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견딜만하게 되니까 이게 사는데 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저거 소염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처럼 이렇게 원래대로 멀쩡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한다고 뭐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수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견딜만하게 사시는 거죠. 예, 통증 완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못 쓰는 분들. 네. 아니, 한 4가지 정도 직내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정리해 드리자면 결국은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은 포도당, 그 외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PDRN 주사,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정말 안 낫는 분은 PRP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딴 거를 꼭 안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그러니까 쓸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증식 치료 할 수 있는 거고요. 젊은 분들도 PDRN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할 때가 많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 천천히 대답해 드릴게요. 러브 스토리 Y3K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시청자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5세 여자인데 테니스 엘보 때문에 고생이에요. 프롤로 주사로 인대 강화 가능한가요? 통증 언제 줄어요? 55세 여자분이면 프롤로로 인대 강화는 가능하긴 한데 뭐 이게 좀 아무래도 PDRN이나 PRP 이런 쪽으로 권하고 싶네요. 죄송스러운데 아무래도 25세 남자보다는 좀 회복이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도당 주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프롤로보다 PRP나 PDRN 주사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통증은 언제 주냐? 만약에 이제 PDRN 주사 같은 걸 맞으면 뭐 한 3, 4일? 이 정도?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통증이 좀 줄죠. 통증이 줄었다고 이제 뭐 재생된 게 아니라서요. 저게 좀 불편하시죠. 그리고 이게 테니스 엘보도 안에 이제 끊어진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되게 다르죠. 통증이 언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또 안 낫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인대 손상이 심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운동도 조심해서 하셔야죠. 근력 강화 운동. 손목 운동이죠. 손목 줬다 폈다. 요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롤로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운동 이제 스트레칭 살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답이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민 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프롤로 주사가 인대를 재생시킨다고 들었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건지 실제로 조직이 회복되는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조직이 회복됩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입증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임상적인 경험들을 말씀드리면 허리에도 프롤로 주사 맞잖아요. 허리에도 이제 프롤로 주사라는 게 있는데 김민님 저 인사를 안 드렸네. 김민님이 안녕하세요. 네. 허리 같은데 뒤쪽에 이제 프롤로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에도. 그러면은 그게 허리 뒤쪽에 섬유 조직이 이렇게 재생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술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가 막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프롤로 주사가 조직이 회복되는 건 분명합니다. 섬유 조직이. 근데 프롤로 주사를 맞고도 허리가 계속 아픈데 왜 그러지? 이건 뭐냐 하면요. 그 정도의 섬유 조직의 재생 가지고는 이 전체의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탱할 만큼 강도가 안 나오는 치료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안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조직이 회복되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프롤로 주사가 조직이 회복되는 거는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DRN이나 PRP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직은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조직이 회복되는 정도가 통증을 줄일 만큼 튼튼하게 될지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손상이 너무 많으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만성 통증이 되면요. 그 통증이 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염증에 의해서 조직이 많이 손상이 심하거든요. 점점 만성 통증이 될수록 조직 손상이 심해요. 급성기엔 요 정도밖에 안 됐다가 만성이 되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회복이 안 되고 치료도 잘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통증도요. 너무 세게 팍 끊어진 거는 정말 인대가 막 100% 끊어진 거는 이 프롤로 주사만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 한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냥 통기부스만 하고 통기부스 한 데다가 거기다가 프롤로 주사 맞고서 나중에 보니까 버티고 나서 보니까 젊은 친구였는데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 근데 별로 시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도 환자가 그걸 원하니까 했던 거고요. 네. 예. YW96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목 정거비인데 종비인데 완전 파열로 수술했는데 수술할 때 보니까 얇아져 있어서 그런 분도 있죠. 이게 얇아진다는 게 이게 그 만성 손상으로 점점 얇아진 거죠. 이게 인공인대랑 같이 꿰맸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인대가 없는데 물 꿰맬 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제 인대만 남지만 그러니까 인공인대는 이제 그 브릿지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다리죠. 만드는 다리. 그것만 제공하고 나중에 이제 내 인대만 남지만 70%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고요. 예. 강화 주사가 발목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요. 굉장히 아주 그냥 특이한 경우시긴 하네요. 수술 받았는데 이게 강화 주사가 발목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논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안에가 인대가 더 재생이 될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원하시는 수준만큼 될 수 있을지. 원래 강도의 70% 나머지 30% 더 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마 강화 주사 같은 거를 거의 수술하는 원장님이 수술 중에 이렇게 놔주지 않습니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강화 주사를 맞으면 인대 강화 주사를 맞으면 그 인대가 뭐 70%까지는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50% 미만까지는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강화 주사라는 게 50% 미만일 경우에 재생이 되는 거라 재생하는 총량이 100%는 안 되고 약 50% 미만까지 한 30%까지 재생이 되거든요. 20-30%. 그러면은 강화 주사가 70 더하기 20, 30이면은 발목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보통 수술하신 분들은 주사를 잘 안 맞아 가지고요. 이런 질문은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아무 생각 없이 J3T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육은 찢어졌다, 붙었다 하면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대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강화되거나 하진 않나요?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강화되지 않고요. 이게 얇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이게 인대는 자기가 늘어날 수 있는 최고 길이가 있거든요. 최장 길이.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인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인대는요, 우리 일반인들보다 몇 배 두껍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일반인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운동하면요, 인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태어날 때 아무래도 우리보다 튼튼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일본에 옛날에 논문이 있었는데요. 인대가 튼튼해지려면은요, 5살 때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5세. 그러니까 5살 때까지 애들에게 적당한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애들이 인대들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튼튼해지는데 그 튼튼해진 게 유전적으로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원래 인대가 튼튼한 애들이 5살 때까지 운동을 적당히 하다 보면 인대가 튼튼해져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조금 시켜야 나중에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어렸을 때 운동에 좀 소질이 있는 애들이 계속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운동에 소질이 있던 애들이 사실은 유전적으로 인대도 좀 튼튼하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인대가 얇고 이런 애들은 하다가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유전과 훈련이 다 병합돼야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근육은 찢었다 붙였다 하면 강화되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근섬유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약간 손상을 받아서 뭐 재생되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예 진짜 막 칼처럼 쫙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생되진 않아요. 너무 손상이 크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희 그 바늘 있죠. 근육에다가 바늘 계속 꽂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늘이 통과한 부분의 근육들이요, 나중에 섬유 조직으로 바뀌어요. 이게 근육통으로 근육 주사 많이 맞았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중에 제가 바늘을 집어넣으면 근육은 없고 섬유 조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수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찢었다 붙었다 한다고 다 강화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인대는 근육보다 강화가 훨씬 덜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는 좀 그 자극을 주면은 인대가 튼튼해져요. 그 어렸을 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네. 네, 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평소처럼 그대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통증에도 프롤로 치료가 적용되나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만성 손상, 그러니까 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의 회전근개 손상은요, 실제로는 인대가 얇아져 있어요. 회전근개가 이 얇아져 있는 데는 프롤로 주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젊은 사람들 있죠. 젊은 분들 뭐 벤치프레스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삐끗해 가지고서 손상됐을 때 요때가 프롤로 주사가 적응이 좀 잘 돼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 젊은 분들의 회전근개 통증에 프롤로 치료를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뭐 나이 먹었다고 다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프롤로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그 보통 인제 초음파 이렇게 보면서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 프롤로 치료를 해 드리죠. 프롤로가 너무, 그러니까 인대가 너무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좀 프롤로 치료가 어렵겠습니다. 네. 상민 55 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복해서 맞아도 조직에 부담이 되진 않나요? 뭐 프롤로 주사에 무슨 조직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맞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엔 제가 이 인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대가 뼈에 붙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인대와 뼈 붙어 있는 고기를 갖다가 제가 뼈를 딱딱 쳐 가지고 치고 조금 빼 가지고 1cc 놔주고 이랬다고요. 포도당 주사를. 그런데 말입니다. 인대라는 게 이게 아무리 작은 바늘이지만 탁 치고 하는 동안에 이게 운 없으면 그게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근처에 가서 이렇게 탁 치진 않고, 물론 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진 않고 살짝 이렇게 근처에 가 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뜨려 주는 치료를 약간 바꿨어요. 이 인대에 좋다면서 이게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있어요. 뭐 침이라고
하시는 불어도 되겠죠. 그 바늘 같은 거로다가 인대와 뼈와 붙는 그 주위를 갖다 이렇게 탁탁 잡고 맞으셔 가지고 나중에 인대가 재생된 게 아니라 인대가 다 손상된 분을 제가 몇 분 봐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식의 치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늘로다 너무 이렇게 인대를 팍팍 뚫고서 주사만 안 맞으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니까 좀 아프겠죠, 여러분. 네. 아프진 않습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이게 인대가 너무 손상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면은 그 뼈와 인대 사이를 갖다 한번 이렇게 뼈죠, 골막을 이렇게 살짝 한번 건드려 주면은 거기서 재생이 좀 촉진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김민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롤로 주사도 보험이 되나요? 보험은 안 되고요. 실비 보험은 다 됩니다. 보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험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 많은 밤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몇 회 정도 맞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3번 정도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맞을 분들은 5회까지. 5회 이상? 5회 이상은 맞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5회 이상 맞으면은 효과가, 만약 5회 이상 맞아도 효과 없다, 그런 분은 이 치료에 적응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3번 정도 맞으면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5회 정도까지 맞기도 하는데 그 이상 맞는 거는 이 치료의 대상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 많은 밤님, 예,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드렸네, 참. 예. 그리고 네, 러블리데이님, 네, 러블리데이, 예, G1S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 때문에 높은 굽을 신고 오래 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발도 엄청 자주 접질리는데 어느새부턴가 종아리랑 발뒤꿈치 사이가 아픈데 이것도 인대 문제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종아리랑 발뒤꿈치 사이에 그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름 붙인 게 옛날 그리스 신화에 그 아킬레스가 거기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상징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상징이기도 한데요.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워낙 튼튼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장 그 중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종아리가 튼튼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아킬레스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아직 그 이름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죠. 이름을 영원히 이름에 남았습니다. 아킬레스라는 장사 이름이요. 바로 그거죠. 그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인대 문제십니다. 바로 자주 접질리시면 안 되는데, 이 높은 굽이요. 이 높은 굽 저는 이거 퇴출해야 된다,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이게 높은 굽 싫으면 물론 어떤 여성적인 매력을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높은 굽이 이게 나중에 평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높은 굽을 이렇게 신고서 오래 서 있어야 하게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제 생각에 조만간 이거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건강이 문제죠. 높은 굽을 신어도 이게 어디 한두 시간이지만 7, 8시간씩 서 있게 만들면, 이게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 아무리 튼튼한 남자들도 이거 다 망가질걸요, 이 정도면. 예. 예. 이거 러블리 데이님 말씀대로 이 인대 문제 맞고요. 인대 문제 중에도 아주 중요한 인대 문제입니다. 이거 걷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빨리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프롤로 주사 아니면 PDRN 주사 같은 거 빨리 맞고요. 해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 내버려 준다고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왕준지님, 예, 안녕하세요. 왕준지님,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8세 여성입니다. 무릎 연골 한쪽이 깨졌는데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다리도 한쪽으로 오다리로 변형 중입니다. 혹시 도움될 만한 시술이나 주사 권해주실 게 있을까요? 오다리가 이미 오셨나 보죠? 오다리가 이미 오셨다. 아까 그 주사는 이제 그 PDRN 주사를 주로 해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염증 좀 줄여야 되니까. 그다음 70세 안 되셨으니까 연골이 좀 남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사는 이제 그걸 권해드리고요. 이걸 시술이라고 해야 될지 수술이라고 해야 될지. 보통은 오다리가 오시면은 그 절골술이라고 그래서요. 아이고 수술인데 이거 어떡하지? 시술이 아니고. 절골술이라고 그래서 그쪽을 그 한쪽을 이렇게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늘리죠. 그러면은 연골의 압력이 똑같아져 가지고 좀 도움이 됩니다. 안쪽 바깥쪽. 그래서 이제 절골술 수술이죠.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다리가 왔으면. 오다리가 심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PRP 주사가 먼저 돼야 되고요. 뭐 그걸로 안 되면 요즘 뭐 줄기세포 주사 이런 것도 있는데 줄기세포 주사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치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 가지고 어떻게 뭐 수술비보다 더 비싸니까 권하기도 좀 어렵고요. 줄기세포 치료는 시도는 할 수 있으나 아직 뭐 확립되진 않았다. 그 줄기세포 맞는 돈으로 PDRN 주사라면 10번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PDRN 주사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PRP 주사도 효과 있는 분이 있어요. PRP 뭐 이런 거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다리가 너무 심하시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뼈가 안에 연골이 점점 다른 거니까 이렇게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늘려줘야 되긴 합니다. 이게 무슨 걷는 방식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걸을 때 그 무릎을 탁탁탁탁 이렇게 닿으면서 걸으면 오다리가 좀 덜 심해진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일자로 걸으면서. 다 이제 어떤 확립되지 않은 얘기들이라 불확실한 얘기인데 저는 확실하게 이제 일자로다가 무릎을 이렇게 치면서 걷고 있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 오다리가 안 와가지고 제가 제대로 그렇게 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 PRP 주사, PDRN 주사 권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시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골술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러브스토리 Y3K님, 예. 네. 주사 못지않게 운동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예. 이게 어떤 부위의 운동인지가 그러니까 운동은요. 그 일종의 뭐 안정화 운동 뭐 이런 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그다음에 강화 운동을 하시는 건데 운동 중에 처음에 늘 하셔야 될 거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요. 등척이 뭐냐 하면은 길이가 변화하지 않는 운동이죠. 길이가 변화하지 않는 운동.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에 힘만 주는 거야, 힘만. 그러니까 뭐 팔꿈치를 다쳤다 그러면 이 손에요 이렇게 힘만 주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힘만 부르르 떨리게 앞팔에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힘만 움직이지 않고 이게 여기 주관절 여기에 그 뭐 골프 엘보 뭐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도 처음에 이렇게 이 손에 힘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힘만 주셨다가 요거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가라앉고 좀 힘이 붙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손목을 늘었다 줬다 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가만히 이렇게 힘만 주는 거는 이게 등척성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령을 잡고 이게 아령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아령을 딱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요. 이게 등척성 운동이 되는 거죠. 이거 할 때도 아프면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이거는 빼고 그냥 힘만 주셔야겠죠. 이렇게. 등척성 운동이죠. 이게. 등척성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잡고만 있다가. 이게 모든 부위가 다 그래요. 뭐 그런데 이 목하고 척추 이런 쪽은 달라요. 그러니까 척추 쪽은 허리를 뭐 목이나 이런 걸 구부리고 피고 움직이는 강화 운동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디스크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똑바로 이렇게 서가지고 양쪽 다리 이렇게 한쪽 다리 쓰는 운동이나 뭐 그런 안정화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만 하셔야 돼요.
운동 치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제가 이번에 그 허리 안정화 운동으로 한 가지 배운 거 좀 말씀드리면, 이 똑바로 앉아서요, 아랫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약간 부끄럽지만 이럴 때 항문을 같이 조여주세요. 이거 허리 구부린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저처럼 딱 펴고 하시면 이게 안정화 운동으로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랫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들여 마신다. 이번엔 항문을 조이면서 한다. 아시겠죠? 이게 허리의 그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러브 스토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 치료는 각 관절마다 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허리는 이런 게 중요하겠고, 아까 그 주관절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앉아가지고 무릎을 갖다가 발을 위로 드는 거 있죠. 이게 발을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제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 프롤로 주사 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이제 핫하게 요즘 퍼지고 있는 거는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정말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이제 다 얼마 후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워낙에 정말 미래의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좀 줄기세포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준주님, 예, 안녕하세요. 네. 43세입니다. 남성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난 지 10년 넘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다 뒤에서 차가 쳐서 한 달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허리 무릎 통증이 심합니다. 달리기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허리 무릎 통증이 심하신데 달리기 운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무릎이 아프신데? 이 달리기는요, 허리에는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인데 무릎에는 꽤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운동을 우리가 무릎 아픈 분한테 권하지는 않죠. 굳이 해보고 싶으시면 트레드밀, 속칭 러닝머신 위에서 한번 달려보세요. 러닝머신은 그게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굉장히 덜 하거든요. 일반 길보다. 그러니까 러닝머신 위에서 좀 달렸는데 무릎이 안 아프다. 그러면은 달리기 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먼저. 그러다 괜찮으면 뛰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겠네요. 근본적으로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이 교통사고 이후에 생겼는데 달리기 운동은 좀 위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좀? 근데 43세 남자분이면 좀 젊으신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기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갑니다. 참 주사 싫죠. 네? 아니 43살도 젊으신 거라니까 이게 그때 하여튼 젊으신 거예요, 이거.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17살 때는 30살만 넘으면 아저씨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43살 젊으신 거고요. 주사 치료 좀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게 이해가 가고요. 일단 달리기 운동을 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하시게 되면 먼저 이제 프롤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까 보면은 오토바이 타다가 딸깍 소리 나시게 되신 거잖아요. 딸깍이라는 게 그게 안에 인대끼리 붙여서 나는 소리거든요. 이제 뭔가 재생을 좀 덜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답이 되셨죠? 네.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식값
집값도 올랐고 앞으로 좋은 일만 되기를 바라는데 늘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 좋은 일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봄이 오면은 맨날 생각나는 시가 있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1925년 지금부터가 한 1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상들이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항상 뭐 힘들고 그래도 용기 내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봄이 오니까 야외에서 즐거운 생활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 빨리빨리 치료 받으셔가지고요. 편안한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